자, 안녕하세요. 선샤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 개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은 보통 어디에 모일까요?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죠. 맞습니다. 예. 그 보통 어떤 보상이 풀린다든지 어떤 새로운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돈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지에 대해서 투자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개발지는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수용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수용은 이제 강제로 이제 토지를 이전해 가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 그러니까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소규모에서는 이제 환지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대규모인 경우에는 이제 수용 방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그 원래 토지주한테 이제 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간보율이 적용되죠. 이제 통상 한 뭐 30%에서 한 50% 정도 이제 감해지고 들어도 굉장히 큰 소득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양쪽으로 이제 혼합하는 방식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 다 수용 방식에 우리가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용이 된다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토지를 샀는데 매입을 했는데 돈 벌려고 가서 우리가 투자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입을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강제로 일정한 가격으로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수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픔을 겪게 되죠. 내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빼앗기진 않지만은 이제 많이 아픔을 겪고 되고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수용할 때 보상 방식에 대해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상 가격은 계획 발표 시점, 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시 가격과 감정 가격을 이렇게 평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투자를 다 해가지고 막 가격이 막 2배, 3배 올랐는데 거기 가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용이 내가 당했다. 그러면 투자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렇게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 감정 가격의 그 공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한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수용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주고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이제 상당히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냐면은 이제 시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시점이 있잖아요. 이제 계획 발표 전이 있고 계획 발표 후가 있고 그 보상을 한 시점이 있고 착공을 한 시점이 있고 완공을 한 시점 이런 이제 각각 차이들이 있겠죠. 근데 잘못해서 이제 발표만 했다는 발표를 물론 이제 그 늦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가장 늦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죠. 발표를 한 시점에는 이제 언론에 다 공포된 시점에는 사실상 좀 늦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 늦을 때가 보통 투자자한테는 적합할 수가 있어요. 이미 확정 발표를 하고 했어도
이것이 취하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취하되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도 되지 않는 것에 투자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어떤 변수가 수반되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정말 꼭 여기가 이제 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픔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계획 발표 전, 계획 발표 후에도 심지어는 취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는 다 수용까지 했어요. 수용까지 했는데 거기다가 그 건물을 또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수요자가 없으니까. 이제 뭐 정치적 이유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대불공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 될 텐데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아무도 안 들어오네.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또 아픔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거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조언이라는 것은 그 정말 실제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보통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보통 상대방 알고 있는 사람을 보호한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자기는 또 이렇게 그 소극주의자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하여튼 90% 이상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공부도 하고 전문가하고 손잡고 같이 가면은 대체로 그런 실패를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확정이 발표되고 보상 시점, 뭐 아주 구체적으로 자금이 준비됐다면 보상 직전에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싸게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도시 근교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보이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토지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지가 상당히 이제 좋을 수가 있어요. 농지라면 이제 지능지역 농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능지역 농지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 영원히 이 농업지능지역으로 있을까라고 옛날로 표현으로 절대농지인데 그게요. 절대농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개발 환경에 따라서 그거를 이게 도시로 변화를 하는 가장 좋은 땅이 농업지능지역 땅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를 개발한 데 있어서 농업지능지역 땅들이 사실상 굉장히 위치라든지 환경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국가는 가능하죠. 그런데 좀 유의할 게 있어요. 그 그린벨트 땅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100% 거의 수용합니다. 그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되 이제 이걸 갖다가 당연히 수용을 하죠. 그 그린벨트를 갖다가 환지 방식으로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많은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 투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상 기준의 시점이 언제냐? 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적용한다. 근데 이미 이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막 2배, 3배, 4배 이렇게 오른 상태에 가서 거기다 그린벨트에다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또 환경이 처하겠어요. 또 아파지겠죠. 경제적으로 아파집니다. 그래서 돈이 모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돈이 모인 곳은 어디라고요? 개발지다. 개발지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투자할 때 있어서 시점별로 유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잘 해서 이렇게 하자. 판단을 하는데 그 시점, 그 기준은 이제 계획 발표 전, 계획 확정된 후, 또 그것을 보상된 시점, 또 그걸 갖다가 착공을 하는 시점, 또 완공된 시점, 이런 경우별로 다 이게 틀리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아니고 만약에 상가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 상가 부지를 사가지고 이제 상가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상가를 투자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상가 분양 상가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이미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개발을 한 사람들의 이익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살짝 좀 비껴놨습니다만, 너무 이제 아픔이 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 이게 갈수록 상가는 상대적으로 이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하다못해 그 커피 몇 잔, 그 라면 몇 봉지, 이런 거 가지고도 배달을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전화하면은, 또 인터넷에서 신청하면은 설령 제주도에 있다 할지라도 불과 그 다음날 오게 됩니다. 몇 시간 뒤에 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상가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거의 상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커피숍이라든지 만나든지 이런 것이야 물론 있겠죠. 기본적인 거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상가들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 도시에 이렇게 개발지에 가보면은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죠.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가를 굳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안정권이 형성돼 있고 이제 기반이 완전히 조성된 이제 건물 지어서 통상 한 5, 6년, 7, 8년 정도 경과한 그 상가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뭐 말이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개발지에다가 투자할 때는 항상 그런 어떤 토지 수용과 환지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어떤 시점별로 우리 전략을 세워서 이제 자기 평상시의 실력을 좀 가꾸고, 또 자기 실력과 또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지혜를 나눠서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개발지에는 이제 가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르게 되죠. 그래서 개발지 아닌 곳에는 이제 참 찬바람이 불 때도 개발지에는 정말 열기가 팍팍 돌죠. 예. 피가 팍팍 돕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개발지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꾸준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달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선사입니다. 감사합니다.